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계직을 해서 올렸는데, 루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드 에어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희망은 있나? 이런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한테 자꾸 이거 주식 팔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이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주를 가지고 있냐? 평단이 얼마냐? 팔았냐?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 제가 팔았으면 여러분도 팔 겁니까? 저는 안 팔았습니다. 네. 자, 루시드는 2년 동안 거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8달러, 52주 최저치를 달리고 있고요. 여기가 바닥이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2달러, 1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 봅니다. 왜?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노답입니다. 노답. 네. 자, 따라서 지금 포기할 사람은 거의 다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아있는 사람은 저처럼 아주 소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 별 것도 없습니다. 네. 1457대를 딜리버리 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실적을 냈으면 CEO는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왜 PIF에서 피터 놀리스를 내비두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정도로 망가지는 실적을 냈으면 잘라야 됩니다. 예. 근데 왜 안 자르죠? 이 사람은 그 경영진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디로 가야 되냐? 기술부서로 가야 됩니다. 기술부서. 엔지니어잖아요. 피터 롤린스는 이 CEO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도 줄였죠. 생산도 줄였어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루시드 에어를 만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루시드 에어에 트림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사파이어를 왜 만들죠? 정말 멍청한 애들 아닙니까? 저는 사파이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거 만들 때냐고요. 이거 누가 삽니까? 25만 달러의 차를 누가 사냐고요. 예? 이 정도의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루시드를 선택 안 하죠. 예? 더 삐까뻔쩍하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차를 사지. 누가 이거 삽니까? 예?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물건을 좀 판 다음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사파이어를 만들면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이걸 만들어서 잘 팔았으면은 칭찬했겠죠? 안 팔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 2, 그 다음에 AMP2 이렇게 사우디하고 애리조나 이렇게 공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또 다른 이유는 가이던스를 또 내렸어요. 도대체 이거 몇 번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만 대까지 줄였는데 다시 또 8,000대에서 8,500대로 또 줄였어요. 안 팔리니까 생산량을 줄여서 돈을 아끼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러니까 주가가 대폭락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루시드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영진이 월급쟁이라는 거에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주가 팔고 주식 팔고 도망갈 애들이에요. 그리고 손해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예. 손해는 누가 보죠? 사우디가 보죠. 사우디와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그런 경영진은 갈아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바꾸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답은 하나예요. PIF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PIF가 다 투자한 거니까. 그러니까 피터는 그냥 일종의
걔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인 거죠. 저는 이 사파이어를 만든 게 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만들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죠? 팔리지도 않는 거를. 예. 이런 걸 만들 시간에 지금 이번 달 16일 날 공개되는 SUV 이거를 빨리 만들어내야죠. 근데 이거를 왜 빨리 안 만들고 저 사파이어 같은 거를 만드는데 돈을 쓰냐 이거죠. 예? 저 뇌가 없는 집단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PIF였으면 경영진을 한 90% 이상은 싹 다 갈아버렸을 겁니다. 저렇게 능력 없는 애들한테 엄청난 월급을 주는 것 자체가 주주로서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저는 루시드 에어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루시드 에어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증명했어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차라는 거. 그죠? 배터리 용량 대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차라는 것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거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세단은 팔리지 않아요. 이런 고급 세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루시드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세단은 인기가 없어요. 대부분 SUV나 픽업 트럭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루시드 에어를 선택한 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빨리 SUV로 전환하지 않았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자본을 낭비했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대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CEO가 멀쩡히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리비아는 현재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픽업 트럭하고 SUV 잘 팔리고 있죠. 여전히 인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금리 상황도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차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주가 방어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루시드 에어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매출에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가 하락도 PIF는 다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다. 왜냐면 얼마나 팔았을 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주가 하락에 대해서 방어할 생각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SUV가 나오려면 내년 뭐 연말부터 해가지고 결국 2025년이 돼야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답이 없다. 그러면 그 상황까지 사우디가 얼마나 이 루시드 에어를 소화시켜 줄 것이냐, 구입해 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더더욱 금리 인하가 되면 루시드 에어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단 내년까지는 힘들다. 자, 그러면 왜 리비안을 안 사고 넌 루시드를 샀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액과 판매량은 리비안이 좋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박리담회하는 형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루시드가 소프트웨어가 있냐?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전기차를 사느냐?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 충전소 부족,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가격이 차 가격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차의 품질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카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배터리 효율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기가 좀 더 잘 터진다.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간다. 그게 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게 내연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연기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돼요. 차 안에서. 업무도 보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그죠? 우리가 휴대폰, 컴퓨터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차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키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기업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생태계 그게 뭐죠? 아이폰, 맥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생태계랑 연결만 시킬 수 있다면 돈은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는 부분이 여기죠.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소프트웨어 한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제조업체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조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저는 관심 있는 게 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결국에는 차에다가 얼마나 잘 심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원하는 건 애플카입니다. 애플카. 무슨 디자인이 훨씬 더 뛰어나거나 뭐 더 실용적인 거나 뭐 그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컴퓨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되면 저는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를 살 생각이 없어요. 전기차를 사면 그 많은 불편함이 있잖아요. 충전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전기차를 살 만한 이유는 결국에 이 스마트카다. 저는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동차를 사는 데서 자율주행이 중요할까요?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기술이 완벽하기도 힘들지만 그 기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나도요,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요. 네. 어떤 특정 구간에서 뭐 자동차가 임의로 움직이는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율주행이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도대체?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예? 그 테슬라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다 책임을 지면 돼요. 아, 그러면 생각하겠죠. 아, 정말로 완벽한 기술을 가졌구나. 그런데 말은 뭐 완전한 자율주행이라 하지만 그런 말은 죽어도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는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책임을 가지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10년간, 향후 10년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자율주행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필요하지만 그게 완벽한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먼 시간이 남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자율주행보다는 자율주행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PC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차에서 즐길 수 있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다 이거죠. 자, 루시드와 애플의 협력 관계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떡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뭐 나온 건 없지만. 어찌됐건, 루시드가 가야 될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애플과 손을 잡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애플의 생태계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미래가 달려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루시드 회사에 대한 매력은 거의 사라집니다. 아무리 차를 많이 팔아도 매력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테슬라처럼. 자, 마이크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지금 뭐 애플이랑 좀 관계가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자인데 이 영상을 봤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 같아요. 어쨌든 얘도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가 가려면 CEO가 자동차 엔지니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자가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비티가 나올 때까지는 피터 롤린슨이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회사가 완전히 확 전환을 해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EV 전기차 싸움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차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도요타가 차를 많이 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높습니까?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브랜드 파워, 가치, 전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그냥 박리담회예요. 예, 품질 더럽게 나쁜 차를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죠. 거기에 인산철 뭐 그런 거 담아가지고 싸구려 차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렇게 해서 차를 매출액을 올리면 애널리스트들이나 주주들은 당장에는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가장 결정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루시드를 선택한 이유는 얘네도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애플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SUV가 만들면 어떻게 협력을 해서 나아갈지, 아니면 뭐 OEM 방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